자, 이제 슬슬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제2회 류호석배 알고리즘 코딩 테스트 대회가 있었고, 그리고 어, 5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제일 쉬운 문제는 4번 문제가 제일 쉬웠고, 5번 문제가 제일 어려웠고요. 나머지 1, 2, 3번 문제는 좀 풀고 계시는 분들이 떤 알고리즘에 자신이 있느냐에 따라서 좀 어떤 게 어려운지가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문제였어요. 전체적인 난이도가 4번이 제일 쉽고 5번이 제일 어렵고, 이런 이런 난이도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려운, 그러니까 되게 들어가기 어려운 기업에 제일 어려운 문제보다 좀 어렵지 않나? 아니면 그거보다 좀 더 쉬운가? 그 정도.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문제랑 좀 비교할 정도 난이도였어요. 그러니까 제일 막 그런 회사에서 막 5문제씩 코딩 테스트 내잖아요. 그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이거 안 풀어도 통과할 수 있는 문제 정도였어요. 5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5번을 풀 수 있는 분들은 웬만큼 좀 자신감을 가지셔도 괜찮고, 뭐 5번을 못 풀어도 여러분은 웬만하면 통과할 수 있을 거예요. 웬만하면. 5번을 풀어야 하는 걸 문제를 낸다 그러는 건 그게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난이도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게 많이 어려운 문제였어요. 5번은. 자신감이 없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 4번부터 보도록 하죠. 그래서 4번이 제일 풀기 편한 문제였으니까. 4번 문제는 호석이 2마리 치킨, 그래서 컴공 출신은 치킨집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해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킨을 이런 그래프가 주어지고, 그리고 노드 사이에 간선들이 어디에 있는지 주어지고, 그리고 그 어디에다가 치킨집을 차리는 게 좋은지에 대한 설명이 돼 있죠. 어디에다가 차리는 게 좋냐면 어, 한 시간 만에 두 건물 A, I, B, I를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때 모든 건물에서 가장 가까운 치킨집까지 왕복하는 최단 시간의 총 합이 최소화되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드가 100개니까 이 치킨집이 있는 두 점을 시작으로 해서 BFS를 돌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치킨집이 2개가 있죠. 치킨집이 2개가 있으니까 총 n 제곱까지 경우에 대해서 n 제곱까지 경우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고, 각 시나리오에 대해서 BFS를 돌리는데 시간이 n 제곱이 걸리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한 m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m이 n 제곱에 비례하니까 대충 n 제곱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간 복잡도가 n의 4제곱이 되죠. 그러면 n의 4제곱이면 우리는 이거 좀 시간 좀 간당간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 정도면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는 치킨집이 가능한 경우가 100 곱하기 100인데 2개 쌍이 있는 거니까 쌍의 개수는 총 50가지 정도. 그러니까 100 곱하기 100이면 총 5000가지 정도죠. 그러니까 절반이죠. 여기서 한 번 절반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노드랑 노드 사이의 간선 개수가 n 제곱의 절반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절반 한 번 하면은 n 제곱의 4로 나눈 정도? 그러니까 10의 8제곱을 4로 나눈 정도의 루프를 돌면 문제없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돌려도 돼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10의 8제곱에 간당간당 해도 그냥 돌려도 괜찮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4로 나눈 정도면 큰 문제 없이 돌면 돼요. 네, 어디서 무슨 소문을 듣고 오셨다고요? 문제고 공개된다고요? 공개를 누르고 오셨어요? 혹시? 공개 버튼 누르고 오셨어요? 아니네. 아니네. 그건 아니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어서 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치킨집 2개를 잡고 시작점으로 잡아가지고 거기에
거기에다가 그 Q에다가 처음 집어넣어서 BFS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여기가 0이고, 자, 그러니까 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 그러니까 여기 0인 곳에서 한 칸이니까 1이고 0인 곳에서 한 칸이니까 1이고,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거리를 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각각의 거리를 전부 다 합쳐서 그거에 곱하기 2를 해서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조건에 그 작은 번호가 더 작은 거, 작은 번호가 같다면 큰 번호가 더 작은 걸 출력하라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 루프를 도는 순서를 작은 게 1번부터 n-1번까지, 그리고 큰 게 그 작은 거 다음서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이런 식으로 루프를 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그 BFS를 n제곱까지 경우에 대해서 전부 다 돌리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뭔가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일단 이 정도면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BFS가 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류호성님이 강의에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아마. 전 그냥 대회 끝나자마자 하는 풀이니까 이 정도만 하는 걸로. 네, 그래서 이게 4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으로 1번을 보죠. 1번 문제는 어, 그 진법 변환을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A진법 수 하나와 B진법 수 하나가 있는데요. 그 A진법 수 하나랑 B진법 수 하나에서 그때 그 A, B가 뭔지, 그리고 그때 그 A, B가 그렇게 정해졌을 때 그 수가 10진수로 뭔지를 출력하면 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임의의 2부터 36진법까지 임의의 진법으로 변환을 해보고, 이거를 임의의 2에서 36진법까지로 변환을 해봐서 그 결과를 두 개를 비교를 해서 같으면 그 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답이 두 개 이상 있으면 멀티플, 답이 없으면 임파서블을 출력하면 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조금 전에 그 다른 거 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 C++로 하려고 하면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예요. 왜냐면 이 x가 10의 63제곱까지인데 그 10의 63제곱을 넘기는지 안 넘기는지는 그 오버플로 체크를 하는 게 굉장히 좀 까다롭기 때문에, 좀 찾아보면은 그런 함수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오버플로가 방금 발생했느냐 그런 플래그를 체크하는 함수가 있긴 한데, 그런 걸 찾아와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거나 아니면 뭐 그 오버플로 되기 직전에 이걸 여기다가 10을 곱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예측해서 처리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굉장히 까다로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 C++로 이 문제를 푸는 건, 네, 폰 호성만 공개됐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C++로 문제를 푸는 건 저는 권장을 하지 않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2의 63제곱이라는 조건이 C++에는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C++를 쓰는 분들도 이 문제 같은 경우에 파이썬을 그 잠깐 공부해서라도 푸는 거를 권해드려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서 파이썬으로 하면은 이게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 우리는 그 오버플로 체크를 할 필요가 없고, 그 인트형이 그 무제한 자리수다라는 걸 이용을 하고, 그리고 그 수의 크기가 아무리 길어도 70자리다라는 걸 이용을 하면은, 우리는 이 들어오는 스트링을 두 개를 다 임의의 A진법, B진법으로 변환을 해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A진법, B진법으로 변환을 해버려서 그 두 개가 그 같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A, B가 같아버리거나, 아니면 그 A진법, B진법 바꾼 게 그 둘 다 그 10의 막 63제곱, 그 2의 63제곱을 넘어버리거나, 아니면 뭐 그
A진법, B진법에 해당하지 않는 수가 들어오거나 그런 그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걸 거르고 나서 같을 때 답에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아니 여러분 너무 즐기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 부분? 저 너무 힘들어요. 그거 따라가기. 네, 그래서 그 A진법, B진법을 2에서 36 사이에서 그 루프를 돌려서 그것들을 다 해봐서 답에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두 가지 이상 나오거나 안 나오면 임파서블 멀티플을 출력하고 답이 하나만 나온 경우에 그 하나를 출력하면 돼요. 씹불불로 풀면 골드, 파이썬으로 풀면 실버. 네, 그런 문제죠. 그리고 또 심지어 일반적으로 이거를 그 맷진법을 한 자리 한 자리 끊어서 이렇게 변환을 해서 그러니까 한 글자를 변환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그 한 글자 한 글자씩 이렇게 곱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요. 근데 파이썬에는 심지어 무려 그 int sr만 하면 s라는 스트링을 r진법으로 변환을 하는 그 루틴이 내장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함수를 만들 필요조차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파이썬을 많이들 쓰세요. 전 맨날 10벌빼만 쓰지만 여러분은 많이 쓰세요 파이썬. 좋은 언어예요. 아유 너무 말하기 좀. 하... 10벌뿔 원툴 인생 10 몇 년 차야? 10 13 14년? 13년 그래 13년 차. 아 정말 이분들 너무 즐거워하신다. 이분들 너무 즐거워하신다 진짜.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네, 다음 문제는 계보 복원과 호석이라는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그래프 이론 쪽에 좀 그러니까 4번 문제가 좀 그래프 탐색에 대한 문제라면 그 2번 문제는 그래프 이론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래프 이론에서 그 어떻게 그래프를 처리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누구 조상이 누구고 누구 자손이 누구다라는 그런 정보가 다 주어져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 이런 일단 이런 트리 어떤 트리가 있고 그 트리 위에서 그 조상과 자손에 대한 정보가 다 주어져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것도 주어지고 제가 펜을 잘 못 따라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주어지고 이것도 주어지고 이것도 주어지고 이건 안 주어지고 이것도 주어지고 이것도 주어지고 이것도 주어져요. 이런 식으로 다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어지고 이것도 주어지고 이것도 주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그 조상과 그 자손에 대한 정보가 다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는데요. 처음에 봐서 일단 일단 이것들 사이에선 전부 다 자기들끼리 다 연결된 그래프가 되죠. 그리고 그래서 이런 그 그래프들을 서로 나누면 가문 개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가문들끼리는 서로 연결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덩어리들, 그러니까 이 그 연결 요소들의 개수가 그러니까 이 연결된 클러스터들의 개수가 그 가문의 개수가 됩니다. 첫째로. 그리고 그 가문의 개수가 된다는 거 이후로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냐면 이 주어지는 이 엣지들이 전부 그 방향성이 있는 엣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간다고 봐도 되고,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간다고 봐도 되고, 위에서 아래로 간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맨 위에 있는 노드는 하나도 안 여기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는 거를 찾으면 그게 맨 위 노드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맨 위 노드가 그렇게 되고 그 맨 위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 게 그 맨 위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 노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다시 그 맨 위 노드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 맨 위 노드를 지운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맨 위 노드를 지우면 이렇게 남죠. 이렇게 남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맨 위 노드가 없어요. 그러면 얘네가 조상이죠. 이러면 얘네도 들어오는 노드가 없습니다. 맨 위 노드를 지우고 나면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이 부분도 하나의 트리가 되고 이 부분도 하나의 트리가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푸는 게 그 위에서부터 접근하는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맨 위 노드에서 그 얘를 끊으면 조상이 되는 노드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노드라는 거죠. 그리고 얘를 끊으면 조상이 되는 노드가 여기에 연결된 노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지에다가 도하 유리를 그렇게 끊으면 조상이 된다라는 조건을 통해서 링크를 주면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그 아래 단계에 대해서도 다 똑같은 작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맨 위에서부터 해결할 수가 있고요. 맨 아래서부터 해결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까 봤던 그 화살표를 전부 거꾸로 보면은 맨 아래서부터 해결할 수가 있는데 맨 아래서부터 해결한다 그러면 역시 이번에도 들어오는 노드가 없는 게 맨 아래 노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들어오는 노드가 없는 게. 그러면 들어오는 노드가 없는 걸 찾아서 그 이걸 하나를 지우는 거예요. 이 노드를 하나를 지워요. 그러면 이걸 지우고 나면 얘가 맨 아래 노드가 되죠.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게 없는 게 되죠. 그러면 얘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그래프라 트리에 위배되는 엣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엣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저 조상님한테 가는 엣지요. 이런 거는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이걸 제거하는 거랑 이걸 제거하는 거랑 똑같은 작업을 해요. 근데 다른 게 뭐냐면 얘는 이걸 제거함으로써 얘는 이걸 제거함으로써 리프 노드가 됐죠. 그러니까 더 이상 자식이 없는 노드가 됐죠. 얘는 이거 제거했다고 해서 자식이 없는 노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걸 제거할 때랑 이걸 제거할 때랑 서로 다르게 작용해야 된다는 거 알겠죠? 네, 이렇게 서로 다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좀 처리할 방법이 찾아보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맨 아래에 있는 노드들을 하나씩 끊어가면서 맨 아래에 있는 걸 하나를 끊어도 트리가 된다는 걸 계속 올라가면서 처리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맨 위에서부터 끊어도 나머지가 트리가 된다는 걸 사용을 해도 풀 수 있는 그런 형식이죠. 그러니까 트리는 어떻게 끊어도 트리가 돼요. 그러니까 트리는 어떻게 대충 끊어도 웬만하면 다 트리가 됩니다. 그거를 잘 이용하면 풀리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트리로 가공을 하는 게 좀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문제의 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게 끊어지면서 더 이상 들어오는 노드가 없어서 이게 조상이 된다. 아니면 또는 이게 리프 노드가 된다. 라는 걸 파악을 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스팅 힌트. 그래. 그거 중요하지. 네, 그거요. 그건요. 이 문제 입력은 알파벳 순으로 안 들어오는데 출력은 알파벳 순으로 해야 돼요. 이거 약간 풀다 보면
좀 짜증나는 그런 조건이죠. 네. 뭐 조금 짜증나지만 뭐 못 풀 건 없지만서도 네.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수로 그러니까 이거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오는 걸 전 이걸 한번 정렬을 했어요. 한번 정렬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 이 내부에서도 한번 정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렬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을 정렬하면 그 0, 1, 2, 3, 4, 5, 6번을 5, 6번에 그 이름을 할당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이걸 정렬하면 어떻게 돼? 아씨 정렬하기 싫다. 아 맞자 이거 정렬하면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그 0, 태, 0, 1, 도하, 2, 하은, 3, 석, 4 이런 식으로 0 이렇게 7개 있으면 0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매핑을 해놔요. 이렇게 매핑을 해놓은 다음에 반대쪽도 매핑을 해놓습니다. 반대쪽 매핑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그냥 어, 맵 썼어요. 맵 썼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좋은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그 인트에서 스트링으로 스트링에서 인트로를 각각 따로 만들어 놓으면 편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인트에서 스트링으로는 되게 간단해요. 그죠? 뭐 인트에서 스트링으로는 세 번째가 호석이구나. 아 마치 친구를 부르는 것처럼 불렀지만 뭐 어쨌거나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세 번째에 계신 류호성님. 이렇게 하기도 뭐하니까 네 그렇구나 하고 그 알 수 있어요. 인트에서 스트링으로 변하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스트링에서 인트로 변하는 건 좀 까다롭죠. 그래서 저는 어, 뭐 그냥 그냥 맵 썼어요. 맵 어딨냐? 이렇게 인트에서 스트링으로 네임스라고 벡터 만들어 놓고 이름에서 다시 저 번호 찾는 거 그냥 맵 하나 만들었어요. 괜찮아요. 맵 하나 만들어도 뭐 노드 n개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로그 n으로 n번 찾으면 뭐 어때? n번이 아니라 n제곱번이구나. 괜찮아. n제곱 로그 n 해도 괜찮아. 100만 번 곱하기 로그 1000 해도 괜찮아. 이거 로그 1000 해봐야 10밖에 안 돼. 1000만 번밖에 계산 안 해. 그러니까 이렇게 대충 하면 됩니다. 어노더드 맵으로 각 번호 넣으면 네 그러면 로그가 안 붙네요. 아 신난다. 뭐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정렬하고 어디서 어떻게 그 데이터를 가공을 했는지를 중간에 그 편집을 해야 되는 게 좀 까다롭죠.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정렬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 이름들을 한번 0번부터 7번까지 정렬을 해놓으면 여기를 인트로만 해놓고 이거를 정렬해서 그 인트만 정렬해서 출력해도 인트에서 이름으로 가서 출력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두 개면 이게 앞번호고 이게 뒷번호인 걸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번호고 이게 뒷번호인 걸 인트만 가지고도 비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안에서 정렬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렬을 적어도 2번 정도는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2번 문제였고요. 질문 있으면 더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4번보다 좀 더 까다로운 그래프 문제였고 좀 그래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였죠, 이거는. 그러니까 탐색은 제일 기초적인 그래프에 대한 지식이고 그 그래프에 대한 조금 더 어려운 지식을 알고 있어야지 풀기 편한. 뭐 그걸 만약에 좀 더
자세한 지식을 알고 있지 않았다면 이게 어떤 형태인지를 되게 자세히 분석하면 풀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석을 해보면 그 맨 위에 있는 건 그 들어오는 게 없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래에서 위로만 가는구나라는 걸 통해서 맨 위에는 그 나가는 게 없구나라는 걸 통해서 유출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되게. 그래서 근데 n이 1000이기 때문에 그 뭐 좀 그 자리에서 해법을 생각해서 풀려고 해도 그렇게 시간이 큰 문제는 안 될 거예요, 아마. 네, 아마. 맞습니다. 이거 스트링 때문에 꽤나 번거로웠지만 그렇게 뭐 그게 그렇게 어려운 요인까지는 아니었던, 좀 그러니까 좀 노가다가 들어가긴 하죠. 아, 쳐보고 나서 검증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푼 과정 보세요. 틀렸습니다. 왜냐면 정렬 안 하고 출력했거든요. 틀렸습니다. 왜냐면 조상 개수 안 출력했어요. 그래도 3번 만에 맞았네. 그래서 이게 다 링크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언레이티드예요. 얼른 가서 solved.ac에서 레이팅을 매기도록 하세요. 누가 또 내 걸 읽었네. KS2515님이 제 폰 호성만 소스 코드를 읽으셨네요. 네, 그렇군요. 여기까지가 그 2번 문제였고요. 그리고 3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3번 문제, 짠돌이 호석.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 블럭이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블럭들을 두 개를 어떻게든 끼워 맞추는데, 그거를 그 90도, 180도, 270도 돌려서 끼워 맞출 수도 있고, 그 두 개를 끼워 맞추려면 적어도 그 가로 세로 길이가 어떻게 된 액자가 필요한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끼워 맞췄으면은 뭐 이만큼을 커버하는 액자가 필요하겠다. 그러면 이거 곱하기 이거를 출력해라. 이거 곱하기 이거 중에 제일 작은 걸 출력해라. 라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끼워지느냐를 체크하는 게 이 문제의 관건인데요. 이 문제는 되게 정석적인 브루트포스 문제예요. 가능한 거 다 해보는. 이게 보면은 그 NM이 50, 50이니까 2500이죠. 하나가. 그러니까 하나에 2500칸이죠. 퍼즐 하나가. 그거를 갖다가 그럼 우린 이걸 어떻게 끼워볼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돌리지 않고 두 개를 끼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돌리는 건 그렇게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 돌리는 건 생각보다 간단하니까 돌리지 않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 퍼즐 1번이 이렇게 있을 때 퍼즐 2번을 어디다 배치할 수 있을까? 어디다 배치를 해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퍼즐 2번을 어디다 배치하느냐? 퍼즐 2번을 여기다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여기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여기 가능하면 그 맨 오른쪽 아래 끝까지 배치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배치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다 해보는 게 얼마나 걸리느냐? 우리는 가능한 그 왼쪽 위 끝점의 좌표 개수가 여기가 그 마이너스 50, 50이죠.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이죠. 네, 좌표계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i고 여기가 j예요. 그러면 그러면 그 이쪽 끝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이렇게 네모 같은 경우에는 이쪽 끝이 50, 50까지 붙여볼 수 있어요. 물론 누가 퍼즐을 이렇게 붙이겠어요. 누가 퍼즐을 이렇게 붙여요. 근데 뭐 우리는 세세한 걸 별로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붙여봅시다. 뭐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붙을 수도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까지 붙여봐요. 그럼 우리는 그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총 거리가 100이고
이렇게 총 거리가 100이다. 그러면 2500 곱하기 10,000 그리고 보면은 90도, 180도, 270도 회전이 가능하대요. 회전시키는 게 좀 까다로울 수도 있겠지만 회전시키는 건 나중에 생각하고 회전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총 4가지 회전하는 건 별로 오래 안 걸려요. 그러니까 총 4가지죠. 그러면 우리가 총 몇 번 계산을 해야 되느냐? 10의 8제곱번 계산을 해야 돼요. 이 정도면 대충 되지 않을까? 뭐 이 정도면 대충 그 반복은 돌려도 되지 않을까? 뭐 그 정도 크기죠. 이 정도면.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다 해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퍼즐을 고정시켜 놓고 두 번째 퍼즐을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끝에서까지 놔보는 걸 다 해봐요. 그러면 2500 조각을 체크하는 작업을 10,000번 하게 되죠. 근데 뭐 이런 식으로 다 해보면 총 10의 8제곱번 안쪽 계산으로 이게 대충 나오는데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치 않은 부분이 뭐냐면 문제는 이걸 비교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i, j가 이미 들어있냐라는 걸 비교하는 부분이 좀 까다롭다는 건데 전 이걸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어, 끔찍한 거 봐. 저는 그러니까 고정시켜 놓은 퍼즐을 V2라고 했을 때 그 V2에 해당하는 XY 좌표 최대 치수를 미리 잡아놓고 그리고 이 오프셋이라는 건 V1 그러니까 고정되지 않은 퍼즐을 어디다가 두느냐가 오프셋이고 그 모든 경우에 대해서 그 V1에 해당하는 걸 다 놔봐요. 놓으면서 V2에 이 조각이 이미 있나를 검사를 하는 거죠. 해서 근데 이 부분이 로그 n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이거보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1억보다 좀 더 시간이 걸리겠는데 뭐 근데 뭐 대충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시간 얼마나 걸렸지 내 거? 383밀리세컨드. 뭐 그럭저럭 아슬아슬했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돌려가면서 해볼 수 있고요. 근데 이거 같은 방법으로 풀면 아마 파이썬으로 안 될 것 같은데 파이썬으로 하면은 이 부분을 로그 n으로 처리하면 안 되고 a랑 b를 합집합을 오더 n짜리 합집합 알고리즘을 구현을 해서 그러니까 머지 소트 하는 거죠. 그 두 개의 좌표들을 그렇게 하면은 로그 n을 안 붙이고 그러니까 저는요 그러니까 10의 8제곱에다가 로그 n이 더 붙는 풀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로그 n이 붙어가지고 안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여기 2500에 대한 로그 n이 붙어가지고 한 10배 정도 더 걸릴 테니까 안 나올 수도 있겠다 했는데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더 안 건드렸는데 이 부분을 제거하려면 퍼즐 두 개를 합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위치에 해당한 이 퍼즐과 이 퍼즐을 조합하는 이 부분을 합집합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머지 소트에서 쓰는 그거요. 앞에서부터 합치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면 그걸 오더 n에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뒤에 로그가 안 붙어요. 그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일단 전 로그 붙어도 되기 때문에 로그 붙어도 되길래 전 로그 붙인 채로 냅뒀지만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거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아 맞다, 돌리는 거 해야지. 돌리는 거 어떻게 하냐면요. 돌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좌표계가 있다고 해봐요. 이쪽이 I고 이쪽이 J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입력 들어온 순서대로죠. 그죠? 이런 좌표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90도 회전을 시킨다고 봅시다. 그러면 90도 회전을 시키면 이쪽이 아까 I였던 게 이쪽이 되고 이쪽이 아까 J였던 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아까 I였던 걸, 그러니까 이거는 그 I에다가 아까 J였던 걸 넣고 J에다가는 아까 마이너스 I였던 걸 넣는 이런 작업을 하면 9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한 번 더 하면 180도 회전이 되겠죠. 3번 하면 270도 회전이 되는 거고요. 네, 이거를 4번 하면 됩니다. 이렇게 회전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i라는 걸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요. 그 n-1 마이너스 i를 하면 돼요.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j가 들어갈 곳에. 그러니까 원래 i, j였던 점이 j, n-1 마이너스 i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좌표축을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선형 변환이죠. 그러니까 그 선형 변환한 다음에 실제로는 이게 선형 변환을 한 다음에 아니지, 평행 이동도 선형 변환이지 일종의. 그러니까 선형 변환을 2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집고 돌리고 그리고 돌리고 나서 0,0으로 시작하는 거에다 맞춘 거죠. 그거를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뭐 다른 방법도 있나? 다르게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이렇게 돌리는 건 이렇게 하면 돼요. 네, 돌리고 평행 이동이죠.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돌리기만 한다면 그 n-1 부분이 빠지겠죠. 그러니까 이 n-1 부분이 그 돌리고 나서 더 이동시켜 줘야 되는 그만큼이죠. 그러니까 돌리고 나면 원점을 기준으로 돌리기만 하면 그 여기 가서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로 내리는 거예요. 집 쓰면 편하다고요? 그게 뭐죠? 이런 것도 처리해줘요? 그렇구나. 여러분 파이썬 많이 쓰세요. 카튼열을 묶어줘요? 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로테이트가 되는구나, 그런 게. 재밌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돌리는 부분을 따로 함수로 처리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이 부분이 맥스 i를 찾는 부분이 저는 왜 들어가냐면 저는 이거를 이렇게 2차원 좌표 안에 있는 111000으로 둔 게 아니라 저는 이거를 좌표들의 집합으로 처리했거든요. 그러니까 0,0, 0,1 이런 좌표들의 집합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이것들을 변환을 시키려면 이걸 먹이면 되는 그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으로 사실 좌표들의 집합으로 처리를 한 게 좀 그래서 여기 로그가 붙긴 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여기 로그 안 붙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점을 찍으면 로그를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저는 그걸 그냥 굳이 비교를 하느라 셋에다가 넣고 비교를 했는데, 근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거 셋에다 안 넣고 그니까 어노더드 셋 그니까 해시에다가 넣었으면 로그 안 붙잖아. 아, 다음번부터는 그렇게 해야겠다. 100 곱하기 100, 고정된 퍼즐이요? 고정된 퍼즐은 셋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셋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셋에서 그 고정 안 된 퍼즐의 피스를 찾는 거죠. 찾으면 안 되는 거죠. 찾아서 나왔으면 안 되는 거고, 안 나왔으면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이렇게 고정된 퍼즐의 좌표가 이렇게 주로 있을 때 네, 배열 크게 잡고 가운데 넣어도 돼요. 그냥 그렇게 해도 돼요. 그게 사실 더 효율적이에요. 이렇게 셋에다가 넣는 것보다. 그게 더 시간 적게 걸려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배열 크게 잡아봐야 만 개밖에 안 되거든요. 뭐 그렇습니다. 배열 크게 잡았다. 다 있어. 아니 근데 만 개밖에 만 개 잡았는데 터져요? 한 100만 개까지는 잡을 수 있지 않나? 그래도? 네. 그러니까 어딘가 아마 중복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이런 식으로 한 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질문 있으면 더 말씀해 주시고, 뭐 의문이 대충 해결된 것 같으면 이번에 제일 어려웠던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정말 라이브 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금 풀고 와서 바로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건너뛰는 부분들이 없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모르겠다 싶으면 바로바로 질문해 주세요. 뭐 그래서 저는 그냥 대충 때려 박아도 되길래 그냥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니 뭐 만점 나왔는데 만점 나왔는데 뭐 네. 시간 제한이 생각보다 길길래, 근데 사실 이거보다 짧았으면은 좀, 근데 같은 알고리즘으로 파이썬은 좀 무리가 아니었을까 싶긴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지만 우리는 풀었으면 다음 문제로 달려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딩 테스트나 아니면 뭐 알고리즘 컨테스트에서는 만점이 나왔으면 그거를 더 시간을 줄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간 제한을 위해, 그러니까 파이썬을 위해 시간 제한을 2초로. 그렇구나. 네, 뭐 전 여유로웠어요. 이 정도면 여유롭지. 이 정도면 아주 여유롭지. 좋습니다. 아주. 5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5번이 오늘의 그
아까 몬스터 헌터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진짜 뜬금없이만 내일이 몬스터 헌터 발매일이거든요. 근데 몬스터 헌터에서는 그 호석이라고 랜덤 드랍되는 장비가 있어요. 그걸 캐려면 광산에서 계속 그 10벌벌 20 쓰는 이유요? 그냥 써요. 그냥 씁니다. 그걸 캐려면 광산에서 그 계속 채굴을 해야 돼요. 98, 11, 14, 17, 20 중에 왜 20이냐고? 제일 최근 거니까 쓰는 거죠, 그냥. 계속 그 광부짓을 해야 돼요. 그거 몬스터 헌터 4 때 진짜 끔찍했는데 3 때 더 끔찍했나? 아무튼 뭐 몬스터 헌터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씨, 내일부터 해야 돼. 내일부터 아이 당장 호석 캐는 건 아니야. 근데 내일 왜 갑자기 걱정부터 되지? 3 진짜 끔찍했어. 아니 얘긴 여기 몬스터 헌터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아니 그거 스포일러니까 하지 마요. 그 더 이상. 저 내일 할 거라고요. 하지 마세요, 그 얘기는. 파이썬 어떻게 공부했냐고요? 네? 아니, 잘하시던 데는 뭐예요? 저 파이썬 그냥, 최근에 제 제출 기록 보셨구나. 파이썬 저 그냥 남의 코드 보면서 공부했는데 이 문제 파이썬으로 푼 사람 쓱 보고, 이 사람 이렇게 풀었네. 이렇게 쓰는구나 하고 쓱쓱 보고, 아 그래서. 네? 방송 방송에서 내가 방송에서 파이썬을 최근 제출 기록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약간 심심하면 뭐든지 하실 것 같은 분이라는 이미지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됐어요. 그 이상 얘기 안 해도 돼요. 몬스터 헌터 얘기 이제 끝이에요. 몬스터 헌터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요, 오늘. 몬스터 헌터 매일 할 거고요. 내일은 몬스터 헌터 할 수 있어. 아니, 2번 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게 이미 스포일러야. 아, 아씨, 배내버릴 거야, 그냥. 어딨어? 아이씨, 왜 이름 클릭했어? 어떻게 배나냐? 어딨냐? 10분 뒤에 와요. 네, 10분 뒤에 오시고요. 조용한 동안 우리는 5번 문제를 해설하도록 하죠. 후. 그래서 5번 문제는 광부 후석인데요. 보니까 또 그 생각나잖아. 그거 아니냐고요? 몰라요. 모릅니다, 전. 잠깐, GNYR이 뭐지? GNYR이 뭐예요?
아, 여러분, 2555번 문제가 뭘까요? (5320) 5,420명이 안다고요? 글쎄요, 안다라는 걸 저는 이 시대에 안다라는 말을 전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백주님의 생일을 안다라는 거를 지금 제 머릿속에는 없거든요. 머릿속에는 1년 365일 중에 며칠이 생일인지에 대한 그 단서가 전혀 없어요. 365일 중에 그 어떤 날이 생일인지 전혀 감이 안 와요. 근데 제가 제출한 이 코드에 여기를 들어가 보면 여기 그 코드를 들어가 보면 10월 14일이었구나라는 걸 제가 인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전 최백준님의 생일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안다라는 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전 최백준님의 전화번호를 알까요? 전 최백준님의 전화번호를 알까요? 전 최백준님의 전화번호가 뭐였는지 010으로 시작한다는 거 외에는 전혀 단서가 없어요. 근데 제 휴대폰에 그 전화번호부에 들어가서 이름을 최백준이라고 치면 진짜 모른다고요? 야, 최백준이라고 치면 바꿨어요, 진짜로? 말, 나한테 말할 필요도 없지. 전화로 연락을 하니까. 음. 잠깐, 최근에, 네. 네, 뭐,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서 그 전화번호부에서 그 최백준이라고 치면 전화번호를 제가, 아니, 뭐예요. 잘못했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최백준이라고 치면 전화번호를 알 수 있다라고 라는 표현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것들랑 그 맥락을 생각하면 좀 이상한데, 제가 머릿속에 그 전화번호를 입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최백준님의 전화번호를 아는 건가? 아는 건가? 이건 굉장히 그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알고리즘에 대해서 옛날에 공부한 적은 있는데 어떻게 짜는지는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구글에서 그 알고리즘을 검색을 해요. 그러면 한 30초 만에 이렇게 짜는 거였지 하고 코드로 작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방법을 아는 건가요? 사실 다시 보고 30초 만에 다시 짤 수 있으면 그 정도면 절대로 그 어딘가에 활용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코딩 테스트에서는 레퍼런스를 따로 정해진 레퍼런스가 아닌 이상은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못 풀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물론 다시 유도해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전 세그먼트 트리를 매번 그 검색해서 짜거든요. 검색해서 쓱 긁어와서 쓱 붙여넣어서 짜거든요. 그러면 전 세그먼트 트리를 짜는 방법을 아는 걸까요? 그건 아는 건가? 안다고 할 수 있겠죠. 뭐 한 1, 2분이면 금방 쓱쓱 긁어와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걸.
아까 세그먼트 트리 구현할 땐 최백주님 코드 갖다 가져왔어요. 네. 세그먼트 트리를 검색하면 여기 있거든요. 여기서 가져왔어요. 너무 이상하게 수정하고 싶다고요? 아, 됐어. 작동하는데. 뭐 어때? 어쨌거나 n로그n이 작동하는데. 맥스로 바꿀 때. 신을 그런 고민을 안 하려면 그냥 에코더 라이브러리를 갖다 써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에코더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니까 또 그 문제가 생각이 나네요. 예를 들어서 우린 세그먼트 트리라는 자료 구조를 쓰는데 에코더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짜면 금방 짤 수 있는데 네, 에코더 라이브러리 좋아요. 저 가끔씩 씁니다. 근데 최근에 그 비주얼 스튜디오 업데이트 하니까 그 인클루드 폴더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에코더 라이브러리가 인클루드 폴더에 안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직 안 집어넣었어요. 최근엔 쓴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맥에서 코딩해달라고요? 최백주님께서 제게 맥을 사주시면 제가 맥에서 코딩을 하겠습니다. 이거 펩시제로예요. 싸더라고요, 요새. 아이씨, 이거 너무 오래 별로 그렇게 영양가 없는 얘기만 한 것 같은데, 마치 이, 이 제로 콜라만큼 영양가가 없는, 두 분이 줌으로 대화하면 더 재밌을 것 같다고요? 그거 생각보다 재미없어요, 생각보다. 사실 만나면 그렇게 특별히 재밌는 얘기 안 해요. 아니, 뭐 가끔 만납니다. 최근에 한 번 만났죠. 최근에 만나가지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키보드를 가져왔죠. 그, 이 키보드요. 이 반짝반짝한 키보드가 원래는 저분의 소유였거든요. 근데 저한테 싸게 넘긴다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 정도 싸면 그냥 사야겠다 싶은 가격이라 그냥 사왔어요. 그게 최근에 뵌 일이네요. 생각보다 꽤 오래전인데. 꽤 오래전이네. 네, 뭐 그래서 다시 문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네.
20301이요? 네. 있는데요. 21301 아니에요? 20301은 반전 요세푸스거든요. 야, 요세푸스 문제에 재미를 더하기 위해 N명의 사람이 제거될 때마다 원을 돌리는 방향을 계속해서 바꾸려고 한다. 와, 러시안 룰렛은 너무 지루하니까 한 번 쏠 때마다 한 번 죽을 때마다 돌아가는 방향을 바꾸려고 한다. 이런 거잖아. 하... 5번이요. 그러게요. 슬슬 풉시다 우리. 아 진짜. 아 진짜 미안해요 이건. 아니 뭐 풀게요 이제 진짜. 최백주님 때문인가? 2555번 문제 풀 수 있다고요? 카피맨. 됐고, 이제 풉시다 이제. 슬슬 좀 더 중요해 보이는 배경으로 바꿔서. 네. 그래서 5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광부호석. 이 문제는 그 N개 광물이 있어요. 광물이 이렇게 2차원 격자 위에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광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왼쪽 아래서부터 0,0에서부터 그 어떤 직사각형을 잡는데요. 어떤 직사각형을 잡아가지고 뒤집는데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광물들을 다 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을 잡아서 캡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잡았으면 두 개 캔 거고 이렇게 잡았으면 네 개 캔 거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 영역을 잡아가지고 광물을 캐요. 근데 어 여기서 캘 때 그 안에 들어가는 광물 개수만큼 됐어. 이제 이 장난 그만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광물 개수만큼 비용이 든대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3개 캤으면 그 뭐 총 가치가 21이 되도록 했고 그 비용은 3이 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적당한 직사각형을 잡아서 그 어떤 비용 가진 돈 C까지만 캘 때 그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그때 그 최대한 그 가치가 올라가도록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어, 이 문제는 음, 일단은 그 몇 가지 관찰이 필요하거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10만이고요. 이렇게 10만이에요. 그래가지고 10만 곱하기 10만 배열의 부분합을 다 만들어서 그 모든 직사각형의 그 10만 곱하기 모든 10만 곱하기 10만을 다 보겠다라는 전략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분합을 다 만들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부분합을 다 만드는 게 10만 곱하기 10만으로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 전략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면
뭐 어떻게 우리가 이 영역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x를 고정을 시켜놔요. x를 고정을 시켜 놓으면은 우리는 이 안에서 어디까지 캐야 되느냐를 바이너리 서치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합 배열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x를 고정시켜서 여기까지 x에 대해서 어디서 부분합이 변하는지를 만들어 놓고 1차원 배열을 만들어 놓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에 대한 그 부분합 배열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바이너리 서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능하냐, 여기서 가능했으면 여기서 가능하냐, 여기서 안 되면 여기서 가능하냐, 이런 식으로 바이너리 서치를 해서 그 특정한 여기 x가 아니라 y 하나 좌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라고 하나 잡아놓은 거에 대해서 로그 뭐 x 이 시간 만에 y좌표 하나에 대한 답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 이하로 캐면서 최대한 많이 캘 때 총 가치가 몇인지를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구하면 이 문제는 틀립니다. 왜냐면 n이 50만이거든요. 그리고 n이 50만이고, 그리고 이 50만보다 중요한 게 10만 번 n을 도는 동안 10만의 로그를 한 만큼 이거를 돌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x를 하나씩 올려가면서 일단 x좌표 하나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좀 더 완성시켜 놓고 나서 다음으로 가도록 하죠. 우리는 x는 0일 때, 아니 좀 x는 0일 때 0 좌표에 해당하는 광물들만 들어있죠. 그리고 x가 하나하나 한 칸 한 칸 올라갈 때마다 거기에 해당하는 광물들을 여기다 이 부분합 배열에다가 반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 세그먼트 트리에다가 반영을 하는 거죠. 이 세그먼트 트리에다가 반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10만 칸을 가면서 세그먼트 트리의 어디서부터 어디가 우리가 원하는 부분인가라는 걸 찾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일단 그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다시 얘기를 해보면 이거 한번 바이너리 서치하는데 세그먼트 트리를 한번 도는 작업을 로그 x번 해야 되는 거니까 로그 제곱 x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50만 곱하기 50만 아니고 10만 곱하기 로그 제곱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는 시간이 나오지 않고요. 왜냐면 로그 제곱이 한 500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면, 우리는 이 방법으로 문제를 풀는 생각을 해보면서 위로 갈수록 이 어떤 좌표에서 최적이다라는 게 단조 감소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기쯤에서 여기까지 캤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높이에서 여기까지 캐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면 이걸 넘기면 이미 초과기 때문에 여기까지 캐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높이에, 그러니까 이 빨간 거 다음 높이에서의 캘 때의 x좌표의 상한은 이 전점의 x좌표의 상한보다 같거나 아니면 왼쪽으로 당겨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왼쪽으로 당겨야 한다면 매번 기록할 때 부분합에다가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좌표를 기준으로 이 현재 좌표보다 오른쪽에 추가가 되냐 왼쪽에 추가가 되냐를 가지고 현재 찍어놓은 x좌표까지 새로 들어오는 광물이
왼쪽에 그걸 기준으로 왼쪽에 추가가 됐냐 오른쪽에 추가가 됐냐를 그 마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왼쪽에 추가가 되면 이 전체 합에 추가가 되고 나중에 이걸 왼쪽으로 당기면서 이걸 뺄 때는 여기를 지나갈 때 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올라가면서 업데이트를 이 1차원 배열에다가 왼쪽에 들어오는 것들, 오른쪽에 들어오는 것들을 따로 여기다가 합에다가 따로 처리를 해주고 여기다가 그 나중에 여기 지나갈 때 빼라, 여기 지나갈 때 빼라, 여기 지나갈 때 빼라라고 그 마킹을 해놓는 거죠. 그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마킹을 해요. 그러면서 왼쪽으로 땡길 일이 있으면 여기 마킹 돼 있는 만큼 그 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10만 그리고 이게 왼쪽으로 감소하는 방향으로만 가니까 이렇게 10만 그렇게 해서 오더 n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정확히는 뭐 x 플러스 y죠.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냐. 일단 여기 그 간단하게 설명을 하느라 배열을 하나만 만들었는데 이 배열은 두 개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하나는 그 코스트 배열이고 하나는 그 밸류 배열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하나가 코스트가 1이니까 여기 코스트에다가 1씩만 찍어놓고 여기 가치는 또 따로니까 가치는 여기다 찍어놓고 그런 식으로 위로 가면서 그 내가 지금 원하는 영역에 코스트가 넘기면 왼쪽으로 한 칸씩 땡기는 거예요. 그러면 총 여기 10만이니까 한 칸씩 땡기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그 코스트가 넘기면 한 칸씩 땡기고 그리고 이 현재 x좌표에서 코스트를 찾았으면 그 위 x좌표로 넘기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러면 그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점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그 왼쪽 위로만 움직이는 그러니까 정확히는 왼쪽이나 위로만 움직이는 그 이런 그 곡선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곡선의 길이의 합이 x 플러스 y고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한 투포인트 전략인데요. 이거는 상당히 문제풀이 쪽에 경력이 많이 있어야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하루 이틀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꽤나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아마도 이걸 풀면은 좀 문제풀이를 따로 그러니까 코딩 테스트가 아니라 문제풀이를 따로 많이 공부를 해봤던가 아니면 뭐 평소 그냥 그날 좀 느낌이 좋았거나 그런 거죠. 이런 느낌이에요. 질문 있나요?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 뭐 빼먹었나 잘 모르겠어요. 없어요? 없어? 네, 그러니까 사실 투포인터라는 게 네, 코스트가 넘치면 안 넘칠 때까지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 넘칠 때까지 왼쪽으로만 한 칸씩 움직이는 거죠. 한 칸씩 움직이면서 우리는 여기 X좌표 각각에 대해서 여기를 지날 때 코스트가 몇이 줄어들고 그리고 밸류가 몇이 줄어드는지를 기록을 해놨죠. 그 올라가면서 한 칸 한 칸 가면서 이거 발견할 때마다 여기다가 기록을 해놔요. 그러면 나중에 한 칸 한 칸 줄일 때 여기서 이거에 해당하는 만큼 줄이는 거예요. 코스트랑 밸류를. 이게 투포인터라는 게 되게 이게 그냥 뭐 이렇게
뭐 배열 안에서 이런 구간 잡아놓고 이것도 움직이고 이것도 움직이는 이런 것만 투포인터가 아니라 2차원 좌표 안에서 한쪽을 잡고 이렇게 잡고 하는 식으로의 전략도 되게 많이 사용이 돼요. 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x, y가 고정이 돼 있다는 게 핵심이죠. 고정이 돼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직사각형으로만 간다는 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뭔가를 더하거나 아니면 빼거나를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죠. 전 적절하게 제일 어려운 문제랑 비슷하거나 좀 어려운 수준으로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코딩 테스트에서 나오는 상한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아니 솔직히 이거보다 어려운 걸 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기업들이 이거보다 어려운 걸 내고 싶으면 영영 고정이 아니었어. 미치겠다 진짜. 그거는 그건요. 저 선생님 그건요 좀 고정이 아니면 n이 좀 작으면 어떻게든 안 될 것도 아주 없지는 않지만